안녕하세요, 동탄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카림봄날입니다. 네, 오늘은 유튜브 제24회 땅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유튜브를 하면서 연예인들 그리고 아나운서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. 네, 어색하고 카메라만 되면 울렁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60초 브리핑입니다. 아파트로 돈 번 사람은 아파트만 하고, 상가로 돈 번 사람은 상가만 합니다. 그리고 땅으로 돈 번 사람은 땅만 합니다. 이렇게 땅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려운 게 많은데, 또 땅으로 재미를 보신 분들은 땅만 해요. 하지만 또 기획부동산, 좀 저급한 사기성이 짙은 기획부동산은 조심해야 하셔야 됩니다. 땅 투자의 기본이라면 우선 용도 지역 정도는 알아야겠죠? 용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. 네, 역사를 알면 좀 재밌습니다. 옛날에 땅은 왕, 그리고 황제, 국왕, 권력자, 양반 등 국가 통치자의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근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,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납니다. 18세기 이전에는 이제 국가, 양반들, 즉 상위 몇 프로 거였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개인, 즉 시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. 할아버지, 아버지도 가지 못한 자기 땅, 정말 소중한 땅이 처음으로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, 집을 짓고, 공장을 짓고, 축사를 짓고,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. 많이 기뻤죠. 드디어 자기 땅이 생겼으니까.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. 이건 절대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고, 옆에 땅에는 축사를 하고,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옆에 공장을 짓고, 무덤으로 사용하고, 이렇게 하니까 뒤에 축사가 있고, 그래서 가축 오물이 넘어오고,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은 없고, 그러니까 동네가 개판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박지성이 축구했던 영국 맨체스터에는 평균 수명이 25세였다고 합니다. 지금 25세면 이제 막 대학 졸업할 나이인데요. 네, 이래서 안 되겠다. 국가가 개입하자, 통제하자, 규제하자. 이렇게 사회 이슈가 되면서 여기에는 집만 지어라, 여기에는 농사만 해라, 여기에는 공장을 지어라, 그리고 이쪽 땅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존해라. 그래서 땅의 용도를 결정짓는 것, 즉 거기에 땅의 용도를 정하고 나라에서 규제를 한 것이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. 이게 용도지역의 역사가 되겠네요. 네,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. 네. 또 여기서 잠깐 좀 다른 이야기 좀 하시죠. 프랑스 대혁명 마무리 시점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왕권은 이제 오른쪽에 앉고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왼쪽에 앉았습니다. 이래서 유래가 된 것이 보수는 우파, 진보는 좌파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네요. 땅 투자의 기본을 알려면 공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이제 공법이라고 하면 행정청에서 수립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고 정책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. 그 다음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약간 규제를 하는 거고요. 구성은 국토계획법, 개발법, 주택법, 농지법, 도시정비법, 건축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네, 그 중에서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하죠. 국토계획법을 좀 나눠보면 광역도시계획, 그리고 도시군계획, 개발행위가 있습니다. 그 중에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, 용도지구, 용도구역, 지구단위계획,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.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, 이렇게 종류들이 있습니다. 시험 볼 때 막 외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은데요. 네. 용도지역이 중요한데, 용도지역은 이제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.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이제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이 있는데, 이 표를 유심히 보면 답이 좀 나와 있습니다. 도시지역에서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 보전이 필요한 땅이 녹지지역인데, 그 중에서 자연녹지지역, 생산녹지지역은 이 주상공,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. 그리고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도 도시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. 개발계획 등 유심히 관찰하면서 투자를 검토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땅이 비싼 땅입니다. 그리고 보전이 붙은 지역, 보전녹지, 그리고 보전관리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대를 거쳐 10대까지 보전이 될 수 있는 땅이니까 보전자 붙은 땅에서는 시원한 콧바람만 쐬고 투자는 조심해야 될 지역입니다.
여기 주목해야 되는 건 빨간색이죠. 자연 녹지, 생산 녹지,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,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. 건폐율과 용적률 좀 보시면 되고, 네이버 지도를 보면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생산 녹지 지역,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.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, 경기도 부동산 포털, 토교통부, 정확하게는 이제 토지대장 열람하면 이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건폐율, 용적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건폐율, 용적률이 정확히 뭔지 또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. 네,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좀 비싼 땅이고,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높게 그리고 넓게 지을 수 있는 땅이 비싼 땅입니다. 아까 표를 보시면 되고요. 건폐율은 건물의 뚱뚱함 정도를 나타냅니다. 대지 면적에서 얼마나 건축을 할 수 있느냐, 넓게 지으면 할 수 있는 땅이 비싸겠죠. 그리고 용적률은 건물의 높고 낮음을 결정합니다. 이제 대지 면적분의 연 면적이니까 높으면 높을수록,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층을 지을 수 있는 비싼 땅이 됩니다. 이제 헷갈리는 말, 용도 지역, 용도 지구, 용도 구역. 뭐가 뭔지 헷갈리잖아요. 네, 참 한두 글자씩만 다른데 좀 헷갈립니다. 용도 지역은 아까 봤듯이 용도 지역은 건축, 그러니까 용도 제한과 건폐율, 용적률을 제한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토지를 구분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 지역끼리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어요. 네, 땅은 하나의 용도 지역만 가집니다.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건축 제한을 각 도시별로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고 서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. 이게 용도 지역이랑 다른 점이에요. 종류는 경관지구, 고도지구, 방화지구, 방제지구, 보호지구, 취락지구, 개발진흥지구, 특정용도 제한지구,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있어요. 용도구역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규정이에요. 그러니까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말라고 외치는 거고요. 종류는 도시자연공원구역,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발제한구역, 시가와 조정구역,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어요. 네, 규제를 하는 겁니다. 네, 오늘 간단하게 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땅 투자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들, 용도 지역에 대한 역사, 그리고 용도 지역에 나오는 내용들, 용적률, 건폐율, 용도 지역, 용도 지구, 용도 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내용은 땅에 대한 내용은 많기 때문에 이제 시리즈로 좀 나눠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찍을 예정이고, 나중에 또 전문가 한번 모셔서 자세하게 얘기 들어볼 거잖아요. 네,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 실제로 저희가 계약했던 내용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. 네, 땅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장 투자처가 좋습니다. 하지만 이제 매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죠, 땅 쪽에는.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사기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니, 부동산 전문가가 부동산을 하면서 사기를 당합니까?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네. 한 15년 전에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. 네, 그 사기꾼들 조심하시고 이제 땅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하나씩 좀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을 듣고 싶다면,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동탄대장이었습니다. 카린 봄날이었습니다.